제 1챕터 이제 그 2부에서는 갈등으로 인한 이제 비용과 편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용과 편익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그 어떤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이제 편익이라고 본다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 세 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위에 거는 이제 히로시마 원전이 터진 것이고, 오른쪽에는 저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원자폭탄이 돼서, 굉장히 인류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엑스레이라든지 이렇게 원자력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등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갈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그 갈등의 인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갈등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갈등하면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갈등이란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그리고 계급사회, 권위주의, 획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었고 역기능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이제 6.8혁명 시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 또 60년대 미국의 히피, 볼셰비키, 뭐 7,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갈등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그 갈등을 넘어섬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념적으로 뒷받침한 대표적인 것이 막시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오히려 부르주아 계급을 전복하는,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조들도 있었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등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은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법과 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갈등의 분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권력이나 법을 통해서 갈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갈등이 표출되지 않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다. 그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의 생존권 요구라든지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사회적인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소요라는 말로 갈등을 표현을 했는데요. 소요 사태는 국가 발전에, 국가의 단결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갈등을 오히려 그 제거하는 쪽으로 많이 국가 권력이 작용을 했었죠. 여러분 뭐 1987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 안기부 안전기획부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들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 영화 같은 것으로. 갈등의 역기능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갈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 갈등이 이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억압되고 누적된 분노와 불만의 표출이 갈등으로 외화되는 것이다. 억압과 분노가 이렇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사회 발전은 이런 갈등의 표출과 대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지금 표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관점의 측면에서는 갈등이 역사의 산물이라고 본 반면에 갈등은 역사 변동의 역사적인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순기능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도 역기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제도적, 권위적, 강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해소하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갈등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갈등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초점의 측면에서도 주로 역기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반면에 순기능은 이제 절차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란 이제 갈등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는 반면에 갈등의 순기능에서는 갈등이 평화적으로 제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오히려 제도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갈등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게 갈등은 실제하고 갈등으로 인한 효과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하고는 별도로 갈등이라고 하는 실제는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은 갈등으로 인한 효과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자력의 물질적인 기반이 뭔가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그 자체가 자연 붕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발생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하고는 별도로 그 자체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원이죠. 이것과 같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든 긍정적으로 인식하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로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이고 그 관심과 에너지로 인해서 반드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수업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갈등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에 그 편익,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양면성,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갈등의 성격은 갈등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갈등 현상과 갈등의 결과는 다른 것이다. 모든 갈등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갈등 현상과 갈등으로 인한 결과는 구분해야 된다. 갈등은 누구든지 힘든 과정이 동반되죠. 제일 처음에 갈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비난이 동반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 효율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사귀는 남녀 간의 다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남녀가 서로를 더 비난하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인트 2, 두 번째는 갈등은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갈등 그 자체는 선악과 같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갈등은 우리 생활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갈등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이제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이 있는데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어요. 우리나라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 같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 같은 것이 적지 않죠. 지금도 아마 일본의 7배, 6배, 7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 또한 이제 뭐 여러분들 새만금, 뭐 천성산 뭐 이런 말씀 쭉 들어봤을 거예요. 동강 이것도 조금 지난 데이터긴 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가 되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밀양 송전탑으로 인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래서 나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훨씬 더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훨씬 더 바라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다면 그건 이제 또 편익도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용도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경찰력이 동원된다든지 뭐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영업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비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촛불 2016년, 17년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고 사람들이 또 한 번에 이렇게 비약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굉장히 쉽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인 편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비용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직접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변호사를 고용한다든지 3자 개입 비용, 뭐 조정인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갈등으로 인한 시간 소비, 생산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직률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등이 발생하면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생산성 감소라든지 불량률 같은 것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데이터들은 회사 내에서 기업 내에서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한 20%는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간접적인 비용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면 집에 와서도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족들한테 잘 해주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그만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인력을 뽑아가지고 재교육시키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회사 이미지라든가 시장 점유율 같은 것이 감소가 될 수 있죠. 이건 이제 2차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간접적인 비용이고,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실된 시간에 의한 비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예.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로 인해서 포기되는 굉장히 다른 가치들을 예를 드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관계 손실로 인한 비용,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속될 관계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비용 같은 거. 갈등 상황에 몰입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고통과 다른 업무에 대한 집중력 저하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회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쭉 보시고요. 그 과제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동료 직원 간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제 2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원 간의 갈등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비용을 열거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제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적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적어지고 뭐 이런 직접적인 앞서서 말씀드린 직접적인 비용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면 간호원이 아니라 간호사인데 잘못 썼네요. 간호사들이 이제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환자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집안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